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곱씹을수록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 이름 있는 큰 기업에 다니면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팔도 안 다녀본 곳 없고 먹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맛집도 찾아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거래처 옆에 작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동네 주민들만 아는 그런 곳이라 갈 때마다 꼭 들러서 백반을 먹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은 제가 갈 때마다 총각이지? 우리 선정이 좀 맞나봐. 얘기 들어보니까 총각이 큰 회사도 다니고 돈도 잘 번다면서? 결혼만 안 했으면 우리 딸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선정이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지 뭐. 얘가 너무 착하고 예쁜 앤데 시골 동네다 보니까 젊은 남자가 없고 다 노인네들 뿐이야.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영숙맥이야. 다른 놈이 채 가기 전에 총각이 좀 꼬셔봐. 라면서 자꾸 중매를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이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기니까 진짜 뭔가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자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거래처에 갔다가 동료들이랑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여자 종업원이 밥이며 반찬이며 가득 담아주고 심지어 제가 평소 좋아하는 밑반찬까지 포장해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주시니까 감사히 받을게요. 라고 인사했더니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라 사장님이 잘해드리래요. 물론 저도 잘해드리고 싶고요. 또 오세요. 그땐 더 맛있는 거 드릴게요. 라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저는 일하느라 연애도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여자가 저를 향해 웃어주니까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주인 아줌마의 중매로 저희는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번 만났는데 하루는 그 여자가 무슨 말이라도 할 듯 말 듯 하면서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망설여? 뭐 할 말 있어? 라고 물었는데 우물쭈물하더니 아직 당신한테 못한 얘기가 있는데 나 사실 이혼녀야. 20대 초반의 중매로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집에만 들어오면 술을 마시고 너무 나를 때려서 못 참고 도망쳤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바로 이혼은 해주더라.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라면서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망설여? 요즘 이혼이 흠이야. 그리고 그런 남자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걸 참고 사는 게 바보지. 잘했어. 내가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만약 나랑 살면 절대 그런 일로 더 힘들게 할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라면서 그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약속했지요. 비록 장거리 연애였지만 서로의 지역을 오가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항상 제가 그녀가 있는 지역으로 가다가 웬일인지 그녀가 서울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서울로 오는 김에 저와 친한 친구도 같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같은 동종업계에서 근무를 하다가 따로 사업을 차려서 대박이 난 친구였는데 술 친구가 필요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종종 만났었죠. 남자들이다 보니 여자들처럼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알고 지낸 지도 10년이 넘었고 저는 형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친구라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그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앉아서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부모님께 소개드릴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떨리지? 혹시 얘가 말실수라도 할까봐 엄청 긴장되네? 라면서 떨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사이야? 엄청 친해. 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의 양력을 줄줄 읊어줬습니다. 얘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지. 홀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돈으로 서울 와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알바하고 공부해서 우리 회사 취직한 애야. 근데 야망이 장난이 아닌 게 솔직히 우리 회사가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닌데 얘는 더 크게 성공하고 싶었나봐. 입사하고 1년 다니더니 사직서 딱 내더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모은 돈 다 털어서 회사 차려서 지금 벌써 사장 소리 듣잖아. 나 같은 월급쟁이보다 몇십 배는 더 벌걸? 처음엔 그냥 코딱지만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국에 지사가 몇 개나 있어.
얼마 전부턴 해외 영업도 시작했다더라고. 진짜 누가 될진 몰라도 쟤랑 결혼하는 여자는 진짜 땡 잡은 거지. 진짜 부럽다. 나도 사업이나 해볼 걸 그랬어 라면서 그 친구 자랑을 했죠. 그녀는 조용히 듣더니 그래? 그럼 엄청 부자인가 보다. 좋겠다. 나는 언제 자수성가라는 말을 써볼까 맨날 제자리 걸음인데 휴라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 친구가 도착했고 여자친구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는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의 얼굴은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디서 싸우기라도 한 건지 얼굴 군데군데 흉이 져 있는데 어련히 본인이 알아서 얘기해주겠지 싶어서 따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해가 뜨고 나서야 헤어졌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친구에 대해 물어보니까 너무 젠틀하고 좋으시더라. 유머도 있고 당신이 왜 그렇게 자랑한 줄 알겠어. 저렇게 좋은 분이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내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 라면서 친구를 칭찬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셋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시간이 맞을 때면 캠핑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친구 지인을 통해서 결혼 준비도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돼서 평소보다 자주 만남을 갖기도 했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우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회사 근처로 구했고 아내 역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누구 뭐 기다리는 연락 있어? 잠도 안 자고 휴대폰만 쳐다보네. 라고 물으면 아니 그냥 분명히 문자를 본 것 같긴 한데 답장이 없네. 라면서 혼자 중얼대더라고요. 아내가 연고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심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친구라도 사귀었다 싶었는데 매일 저렇게 연락만 기다리는 걸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 혼자 지내니까 외롭지? 내가 더 신경 쓸게. 요즘에 일이 바빠서 내가 너무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줬어. 미안. 주말에 어디 근교에 드라이브라도 갈까? 당신 약속 있어? 라고 물었더니 벌떡 일어나서는 그럼 형진 씨도 같이 갈까? 우리 둘이 가는 거보다 재밌잖아. 시간 되면 같이 보자. 라면서 친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저는 그래. 오랜만에 같이 보자. 주말은 시간 되니까 내가 나오라고 할게. 라면서 친구에게 연락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 후에도 몇 번씩 친구와 만남을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자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아내 휴대폰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손가락에 갖다 대고 지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와 카톡을 열어보니 제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적이 보이더라고요. 초반에는 친구 녀석도 예의를 차려서 답장을 해주더니 점점 제 아내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느새부턴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얼마 전 제가 출장 때문에 하루 집을 비웠을 때 아내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형진씨, 오늘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집에 혼자 있기 조금 무서운데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남편에겐 말 안 할게요. 라고 문자를 보낸 뒤 야시시한 옷을 입고 요상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당장이라도 이 사람을 깨워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모르는 척하고 전부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해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내 얼굴만 봐도 친구가 생각나고 이미 그 친구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생각나서 아내를 전처럼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니까 아내는 대놓고 친구 회사까지 찾아가서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제 휴대폰을 뺏어서 친구에게 저인 척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아내가 대놓고 바람피는 걸 참고 지켜봤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언젠가는 지쳐서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내를 기다렸죠. 그런데 하루는 아내와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라면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는데 그럼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할게. 나 당신한테 마음 떠난 것 같아. 연애랑 결혼은 정말 다르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
솔직히 당신도 예전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그런 것 같아. 예전처럼 당신이 좋지 않아. 설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았기에 저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내 사랑이 변했다고? 적어도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이혼 생각을 할 정도로 형진이가 좋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노선을 바꿨어야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 형진이를 당신한테 소개시켜준 거야.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뭐? 이혼을 하자고? 라면서 아내에게 따져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서 당신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숨긴 거야?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어떻게 알았는데? 형진 씨가 말했어. 아니면 내 뒤라도 캐고 다녔어? 이런 짓 하려고 나한테 경제권 안 넘기고 당신이 다 가지고 있던 거야? 당신 진짜 웃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서울까지 데리고 와놓고 이런 게 행복이야. 난 적어도 당신이 날 진짜 아내로 받아들인다면 경제권부터 넘겨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매달 용돈만 주면서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아? 내가 무슨 중학생이야? 형진 씨라면 안 그랬을 거야. 그 사람 딱 봐도 통 크고 배짱 있는 사람인 거 보면 몰라? 당신 보고 좀 배워. 진짜 당신이라는 사람 정 떨어지니까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는 제 곁을 떠났고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나버리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친구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아내와 어떤 사이인지 묻고 싶었지만 이미 이혼까지 한마당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짓 같아서 그냥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친구도 아내도 제게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점점 무뎌지고 일상을 찾아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12시는 넘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현관문 쪽으로 갔는데 나야. 자고 있어? 문 좀 열려봐. 나 좀 도와줘. 집에 있어? 라면서 전처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꼴이 아주 가관인 것이 어디서부터 이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속옷 차림에 수건 한 장으로 몸을 겨우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제품에 안기더니 서럽게 우는 겁니다.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 당신 버리고 딴 남자한테 한눈 팔아서 벌 받나봐. 미안해, 진짜 미안해. 라면서 온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우선 저도 놀라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옷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입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그 사람이 당신. 혹시 형진씨 병 걸린 거 알았어? 라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가 무슨 병에 걸려?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누가 그래? 라고 물었더니 아니 실은 당신이랑 헤어지고 형진씨가 안 만나주길래 내가 그 사람을 무작정 찾아간 적이 있었어. 근데 날 만나주지도 않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방을 잡아놨다면서 모텔로 오라는 거야. 나 먼저 씻으라길래 씻고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이 씻으려고 티셔츠를 벗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하게 온몸에 벌레 기어다니는 것처럼 진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날 것 같아. 보통 사람 몸이 아니야. 너무 징그럽고 소름 돋아서 보자마자 도망쳐 나왔어. 당신도 몰랐어. 그 사람 병 걸린 게 분명해.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좋다고 갔는데 한마터면 진짜 똥 밟을 뻔했잖아. 어휴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나 그런 몸을 처음 봐서 진짜 역겹더라고. 라면서 제 친구 험담을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형진이가 모텔로 불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나한테 왔다는 거네?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 손을 붙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친구놈이 좋다고 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다시 찾아와? 너 진짜 뻔뻔하다. 돈 많은 놈인 줄 알았는데 병 걸린 거 보니까 감당 안 돼? 평생 병 수발이나 들다가
내 인생 종칠까봐 무서워. 진짜 한때 너 같은 여자를 사랑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다. 더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그땐 진짜 나도 안 참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안 깨져. 라면서 주먹을 휘둘렀더니 겁이 났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를 내쫓고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전처 얘기를 꺼내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꺽꺽대면서 웃기기만 하는데 만나서 얘기하자면서 전화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틀 뒤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더 병에 걸렸다는데 진짜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하고 물었더니 야, 무슨 병이야, 나 멀쩡해. 그 여자 진짜 웃긴 여자야. 라면서 갑자기 우통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말대로 친구 몸에는 여기저기 흉터가 남아있고 진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친구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많이 나아진 거야? 얼굴은 말도 못했고 다리 쪽도 엉망이었어. 난 이 정도도 만족하면서 산다. 라면서 멋쩍게 웃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3년 전쯤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는데 직원들을 구하다가 그 속에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먼저 탈출해서 방독면을 쓰고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서 얼굴은 그나마 덜하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다는데 얘기만 들어도 그 친구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하던 일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면서 화상병원까지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는데 오히려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라면서 멋쩍게 웃는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야, 별거 아니야. 난 그 여자가 나보고 도망갈 줄 알았어. 너 혹시 오해하는 게 아니지? 나 진짜로 그 여자한테 흑심 품은 적 없다. 넌 그런 애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까지 했냐? 진짜 내 스타일 아니니까 더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 나 병원 의사 이후로 엉망진창된 내 몸 보여준 사람 그 여자가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다시 그 여자 받아줄 게 아니지? 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면서 주섬주섬 옷을 입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푼수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친구는 이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사실 전처가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이 여자가 다시 나한테 마음이 돌아왔나?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공개한 친구 속은 모르고 저런 생각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친구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하나씩 알고 있다 보니 오히려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친구랑 같이 동업을 시작했고 다행히도 저와 함께 한 뒤로 사업이 더 잘 돼서 지금은 둘 다 꿀 벌면서 삽니다. 어제도 친구랑 만나서 술 한잔 하는데 그 여자 얘기가 나와서 안주거리고 신나게 떠들어댔네요. 살면서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행복한 건 줄 알았는데 평생을 같이 할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약 같은 제 친구 배신하지 않고 은혜 갚으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서 당신 알고 있었어.